안녕하세요. 유길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기술적 분석의 참고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과 추세강도 지표인 RSI, 그리고 피보나치의 되돌림 비율과 겐의 부채꼴이론인데 오늘은 이 지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엄청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드려야 추후 차트 분석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원달러 움직임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의 차트가 월요일 예측한 이번 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겐의 부채꼴 4분의 1과 3분의 1선에 걸려있는 구름대를 분석했을 때 일정 시간 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번 주에도 구름대를 만들었다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습니다. 상승의 상단을 1375원대 정도까지 생각했었는데 겐의 저항선에 부딪혀 예상치까지 더 상승하지 못하고 1372원대에서 구름대의 상단을 만든 후 하락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측 그림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혹은 저항선을 찾아서 이후 가격대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추세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선을 그어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지표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 일정 기간의 가격을 더해서 다시 그 기간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진 평균값을 지금 가격대에서 점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단순 이동평균선, 가중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등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이동평균선으로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4일 이동평균선이란 지난 4개의 바에 대한 가격 평균값입니다. 여기에는 시가로 할 것인가, 종가로 할 것인가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 종가를 사용합니다. 그럼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앞에 120개의 바의 종가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서 지금 가격에서 점을 찍은 것이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120일 이렇게 날짜가 붙는 것은 통산 일봉 차트에서 많이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에 붙어서 발음하는 것이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월봉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적용해보면 4일 이동평균선은 바 하나가 1개월이니 앞에 4개월의 바의 가격 종가의 평균값을 말하는 것이고 60일은 60개, 즉 60개월의 종가 평균값이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주봉이라면 4주, 60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날짜는 단기로 4일, 14일, 중기 31일, 60일, 장기로 120일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7일, 15일, 29일 이렇게 잘 맞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평균선 날짜를 조절해 보시면 차트에서 지지나 저항을 잘 받는 날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상품의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기는 그만큼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려진 것이니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신뢰도는 추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 이동평균선의 단점은 평균 잡수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약간의 후행성이 있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추세의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후행성에 의해 추세가 전환될 때는 한참 후에 이동평균선이 추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중, 장기 이동평균선을 잘 조합해서 차트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법은 정배열, 역배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등이 있는데 추세의 방향과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가지는 지지, 저항의 의미로 가끔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차트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빨간 원의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잘 부딪힌 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가격에서 지지나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자주 분석에 사용하는 RSI 지표입니다. 상대 강도 지표,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합니다.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먼저 계산식은 가격이 전일 가격보다 상승한 날의 상승분은 U 값이라고 하고 가격이 전일 가격보다 하락한 날의 하락분은 D 값이라고 설정합니다. U 값과 D 값의 평균 값을 구하여 그것을 각각 AU와 AD라고 합니다. AU를 AA와 AD를 더한 값으로 나눈 것을 RS라고 합니다. RS 값이 크다는 것은 일정 기간 하락한 폭보다 상승한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끝에 지수라는 인덱스가 붙으니
100을 곱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한 날의 빨간 봉, 흔히 상승봉을 빨간색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빨간 봉을 다 잘라서 붙인 선을 상승한 날 하락한 날 둘 다 잘라 붙인 선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계산의 공식은 적혀있는 바와 같습니다. 상승한 빨간 봉의 길이가 8이고 하락한 날의 파란 봉이 2이라면 상승한 길이 8을 상승과 하락한 길이 8 플러스 2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0.8이 나오고 그래서 RSI는 80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70 이상은 과도하게 상승한 구간, 30 이하는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차트를 보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가격의 상승 움직임이 크다면 AU가 커지니까 RSI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긴 빨간색이 많다면 RSI는 위쪽으로 급격히 올라갈 것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짧은 길이로 혼재되어 나타난다면 RSI는 가운데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폭 혹은 하락한 폭이 긴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RSI 지표는 상승 혹은 하락하는 만큼의 강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RSI는 상승 혹은 하락한 만큼을 평균값으로 계산한 것이라 그 수치가 가격의 움직임을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격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고 RSI는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힘의 강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디버전스가 발생하는데 가격의 움직임만큼 지표의 상대적인 강도가 떨어져 추후에 가격의 움직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디버전스 신호가 나온다면 가격이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추세 전환의 신뢰도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서 많이 적용하는 편입니다. 대신 디버전스는 차트가 완성되기 전에 절대 미리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버전스가 발생하겠다. 미리 매수 혹은 매도를 하자 라고 예측하고 접근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후 포지션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달러엔 일봉 차트입니다. 이전 엔화 차트 분석에서도 활용되었던 부분이지만 가격의 상승 시 이전 가격의 고점보다 지금의 고점이 더 높은데 지표는 이전 지표의 높이를 최근의 지표 높이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경우를 디버전스라고 하고 상승 추세에서는 하락 디버전스, 하락 구간에서는 상승 디버전스만 유효하게 판단합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입니다. 아주 예전에 피보나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17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상인이자 수학자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그의 저서에 실려서 잘 알려진 것인데 사실은 기원전 450년경의 인도 수학자 핑갈라의 책에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이 수열은 후배로 전해지고 전해져 피보나치에게까지 알려졌고 피보나치가 그의 책에서 수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피보나치의 수열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2, 3, 5, 8, 13, 21, 34, 55 앞에 숫자를 더한 것이 뒤의 값이 됩니다. 수열 자체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피보나치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느낀다는 황금 비율 1.618을 찾아냅니다.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 미켈란젤로 작품에서도 이 비율을 찾아볼 수 있고 나비의 날개, 우리 몸의 귓바퀴의 모양, A4 용지 가로 세로 비율에서도 이 황금 비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되는 사례들은 자연에서 무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의학, 물리학, 통계학에 쓰이는 것은 물론 숫자와 상관없어 보이는 예술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고 어쩌면 단순해 보이는 이 수치가 주식 관련 분야에서는 엄청난 공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엘리어트의 파동이론, 가격의 되돌림 비율, 겟네 이론 등등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비율에 따라 수많은 이론들이 나와 추세를 연구하고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율은 역시 우주의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1.618, 그리고 0.618, 0.382, 또 0.236과 0.764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비율을 가지고 설명된 되돌림 비율과 겟네 부채꼴이론만 살펴보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실제 사태에서 파동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엘리어트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승 추세에서의 가격 움직임은 상승 추세의 주파동은
1, 2, 3, 4, 5, 5개의 숫자 파동으로 이루어지고 하락의 조정 파동은 A, B, C 3개의 문자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추세의 길이나 조정 시의 되돌림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 정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합니다. 이 부분으로 책 한 권이 나와 있을 정도로 방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되돌림 비율입니다. 되돌림이란 가격이 한 방향으로 무한정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기에 누군가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누군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할 것입니다. 이때 한 번 정도는 상승 추세에서 한숨 돌리고 다시 추세의 방향을 타고 가는 움직임에서 한숨 돌리는 이것을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일명 조정받는다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되돌림의 비율,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를 앞에서 언급한 피보나치의 수염에서 구한 배율을 가지고 차트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그 비율은 23.6%, 38.2%, 50%, 61.8%, 76.4%입니다. 강세장에서는 38.2% 정도에서 되돌림 혹은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숨 돌리고 기존의 방향으로 다시 추세를 이어간다면 추세에 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장에서는 50% 혹은 61.8% 선까지 되돌림 받습니다. 길게는 76.4%나 100% 조정도 예측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비율로 내려오면 추세가 힘이 없어 반대로 추세 전환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피보나치의 비율을 적용시켜 선을 나눠줍니다. 컴퓨터가 발전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 지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차트상으로는 61.8%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설명을 위해서 이런 차트를 찾은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저렇게 피보나치의 수렴에 의해 구해진 지지선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겐의 부채꼴이론입니다. 겐은 1878년생으로 1900년도 초반 엄청난 매매 성공률을 보여주었던 차트 분석가입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없었을 때였기에 직접 1대1의 모눈판에 일일이 차트를 그려놓고 선을 그어서 만든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했는데 매매 성공률이 80% 이상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후 그의 대칭으로 위아래로 4개씩의 선을 그어 부채꼴 날개를 그립니다. 이 선이 의미 있는 지지, 저항선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수치는 피보나치 수열과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비율의 추세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니 겐의 부채꼴에 피보나치의 수열을 입력하면 피보나치 부채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서두에서 사용한 달러원 차트입니다. 여기에 겐의 부채꼴을 펴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되돌림 비율처럼 의미 있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부채를 펴봅니다. 그러면 의미있게 지지 혹은 저항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이 연장되어 후에 지지, 저항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선의 추세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가격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딱 그 선에 부딪혀서 가격이 변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바램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씩 못 미치고 혹은 조금씩 넘어가는 부분은 비수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의 움직임이 보이고 추세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지표가 잘 맞고 어떤 지표는 안 맞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조건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꿈보다 회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을 나에게 맞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라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모든 신호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반대의 순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점이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참고 참았다가 그 기다림의 순간 한두 번만 시장에 들어가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바심보다는 냉정함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차트는 이동평균선과 되돌림과 부채꼴을 다 펼쳐놓은 것입니다. 아래 RSI도 보이는군요. 향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유튜브에 시간을 잠시 멈춰두고 고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일의 외환시장 이야기 번외편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이용하는 지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기에 여러분께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오픈된 마인드로 미리 예측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선을 그어보며 접근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며 정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버텨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